게으름 뒤에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왜 나는 의지가 박약하지? 난 더 움직여야만 해. 하지만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랑입니다. 스스로 게으르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꽤 자주 그랬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 제 주변에도 자기가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진정한 게으름뱅이고 그 사람들은 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피크민 게임에 나오는 노란 피크민을 그리면서 게으름에 대한 책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번 주에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고 괜히 기분 좋아서 도서관에 갔었거든요. 구경하다가 제목에 끌려서 고른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은 게으르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은요, 게으름이란 게 아예 없다고 말해요. 다 착각이라고. 오잉? 게으름쟁이로서 이거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려서 읽는데요.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쓴 거라 우리랑 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기도 청교도 사회고 좀 열심히 사는 게 좋다. 근면성실, 자수성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감하는 정서가 많았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되게 쉽게 게으르다고 비난한대요.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면서 생산성을 발휘해야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더 큰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깔려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과한 생산성을 요구하고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 너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게으른 거야. 이렇게 쉽게 결론을 사실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많대요.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복잡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많대요.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게으름, 이 단어 하나로 정리해버리니까 이건 해결도 못하고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일의 원인을 게으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결책을 의지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래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를 고쳐 먹으면 네가 마음을 굳게 다잡으면 게으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게으름이라는 상태 자체가 어물쩡 퉁쳐버린 결론이라면? 그러면 제대로 된 원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왜 나는 의지가 박약하지? 난 더 움직여야만 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대요. 근데 몰아붙인다고 해서 원하던 생산성을 얻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런 생산성을 얻는다고 해도 번아웃같이 소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우울 증상이 생기기도 너무 쉽고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 게으름 뒤에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연민 어린 호기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연민이요. 게으른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보되 그 사람 자체를 탐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진짜 원인을 발견하고 그거를 개선하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으름이라는 증상이나 그에 대한 강박이 해소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제가 게을러서 이것저것 못하는 거에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예시로 들면 걷는 걸 싫어했어요. 게을러서 걷기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피크민 블룸 게임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걷는 거에 따라서 GPS로 다 측정이 돼요. 그 길에서 피크민도 얻고 동네에서 자란 버섯도 치우고 바빠요. 과일도 얻어야 되고 꽃도 막 펴있고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이 걸었어요. 책에서 얘기한 대로 연민 어린 호기심으로 이 현상을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생각나는 건 이래요. 제가 걷는 길들은 거의 1년째 비슷한 루트거든요. 좀 뻔한 거리죠. 근데 여기에 자연이 막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풍경이 맨날 똑같고 막 사람도 많지 않고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피크민을 시작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할 일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다른 일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게을러서 못한다고 생각한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원래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막 꾸준히 블로그도 쓰고 싶고 예전에 브런치에 썼던 글들 책으로 출판도 해보고 싶고 요새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모티콘 도전하기 이것도 주변에서 막 한 번쯤 해보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운동하기 살려면 운동해야지 식단 챙기기 우리 할머니 당뇨 있어가지고 저도 식단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사는 거 이런 일들도 하나씩 제가 진짜로 잘 못하는 원인들을 찾고 좀 재밌게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마련한다면 하나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다가 좀 초반 부분에 쇼크를 받았던 그런 대목을 이야기해볼게요. 생산성이 그 사람의 가치인가?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인가? 사실인가? 여튼 그래서 요즘은 취미도 생산성 있게 실질적 이득이 되게 짬 시간 내서 이렇게 했는데 돈이 되었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생산하고 돈을 생산하고 사회적 인정을 생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면 사람의 가치를 만약에 매겼을 때 생산성을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는요.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지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말과 표정, 태도 그런 것들이 제게 감동과 눈물을 줘요. 예를 들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네. 우리 외할머니는 구정 때 시골집에 가면은 살얼음 낀 식혜를 항상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거를 만드는데도 공이 많이 들고 식혜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걸 그렇게 좋아했나 봐. 근데 만약에 어떤 생산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얼마나 돈을 받았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런 기준으로 할머니를 내가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제 자신을 가엽게 여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괜찮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연민 있게 바라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찾아가고 제 자신한테 진심을 주고 그런 과정을 점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혹시나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렇지 않다고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거짓된 게으름이라는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